안녕 친구들. 오늘은 우리 조선을 처음 만든 멋진 왕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신나는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 거야.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6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야.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기기 전에 고려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었단다. 고려는 처음에는 아주 튼튼하고 멋진 나라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힘이 약해지고 나쁜 일도 많아지기 시작했어. 나라지를 맡은 높은 관리들은 자기들만 배부르게 잘 살려고 욕심을 부리고 백성들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았지. 그래서 백성들은 곡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도적대와 외구의 침입으로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며 힘들게 살았단다. 마치 우리가 블록을 쌓았는데 아래쪽 블록들이 흔들흔들 불안해지는 것처럼 고려라는 나라도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었어. 이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타난 영웅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조선의 첫 번째 왕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야. 이성계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 같이 신나는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이성계 할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의 멋진 모험을 함께 따라가 보자. 이성계 할아버지는 아주 용감하고 힘이 센 장군이셨어.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여주셨지. 말 타는 것은 정말 귀신같이 잘 타고 활 쏘는 것도 최고였대. 옛날에는 나라를 지키려면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쏴야 했거든.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 말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활을 쏘아 적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으니까. 이성계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미 최고의 기마병이자 궁수였단다. 예를 들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관역도 정확하게 명중시키고 빠르게 달리는 말 위에서도 흔들림 없이 활을 쏘아서 목표물을 맞출 수 있었어. 그 활 솜씨는 마치 전설 속의 영웅처럼 정확하고 빨랐다고 해. 또 몸집이 아주 크고 힘이 센 말을 능숙하게 다루며 마치 말과 한 몸이 된 듯 움직였지. 이런 멋진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성계 할아버지를 따르고 좋아했어. 그의 용맹함과 뛰어난 무예는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적군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단다. 그는 단순히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병사들을 이끄는 리더십과 전술적인 지혜까지 겸비한 타고난 군인이었어. 이성계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은 지금의 함경도 지방이었어. 그곳은 아주 험하고 추운 곳이었지만 이성계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강인한 정신력과 튼튼한 몸을 키웠단다.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다니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익혔고 맹수와 싸우며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도 배웠어. 사냥을 통해 끈기와 인내심을 기르고 험한 지형을 다니며 강철 같은 체력을 만들었지.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훌륭한 장군이 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단다. 마치 우리가 블록 쌓기를 할 때 처음부터 기초를 튼튼하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처럼 이성계 할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조금씩 멋진 장군의 꿈을 키워나갔던 거야. 험난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그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훗날 위대한 왕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어. 고려시대에는 왜구라는 나쁜 해적들이 자주 나타나서 우리 백성들을 괴롭혔어. 왜구들은 바다를 건너와서 마을을 불태우고 귀한 재물들을 약탈하고 착한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죽였지. 백성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매일매일 벌벌 떨며 살았단다. 밤이 되면 왜구가 쳐들어올까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낮에는 언제 또 나타날까 걱정하며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어. 이때 이성계 할아버지는 용감하게 나서서 왜구들을 물리치셨어. 그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왜구들을 찾아내서 멋지게 싸웠지. 이성계 할아버지가 지휘하는 군사들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처럼 용맹하게 싸워 왜구들을 싹 물리쳐 주었어. 그의 뛰어난 전략과 용감한 병사들 덕분에 왜구들은 더 이상 고려 땅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단다. 백성들은 이성계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고 농사도 마음 편히 지을 수 있게 되었어. 백성들은 이성계 할아버지를 영웅으로 칭송하며 고마워했지. 마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슈퍼히어로가 나타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처럼 말이야. 이성계 할아버지의 활약은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 그리고 북쪽에서는 여진족이라는 부족들이 자주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했어. 여진족은 아주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단다. 그들은 고려의 북쪽 국경을 계속해서 침범했고 백성들의 삶을 위협했지. 이성계 할아버지는 이 여진족들도 용감하게 물리치셨단다. 추운 겨울에도 눈보라를 뚫고 싸우며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지. 그의 군대는 혹독한 추위와 싸워가며 나라의 북쪽을 굳건히 지켜냈어. 이성계 할아버지는 단지 힘만 센 장군이 아니었어. 전쟁을 할 때는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며 지형과 적의 약점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장군이기도 했어. 그는 병사 한 명 한 명을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 따뜻한 리더이기도 했단다. 덕분에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이성계 할아버지를 더욱더 믿고 따르게 되었어. 그의 지휘 아래 고려의 국경은 더욱 튼튼해졌고 백성들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지. 마치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미리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면 더 잘 풀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이성계 할아버지는 이처럼 위기와 도전에 맞서 나라를 굳건히 지켜낸 진정한 수호자였어. 이렇게 이성계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어.
백성들은 이성계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지. 그의 이름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영웅이라고 불렀어. 하지만 고려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어. 나라지를 맡은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만 배부르게 잘 살고 백성들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했어. 백성들은 곡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관리들의 수탈로 등골이 휘었으며 전쟁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살았단다. 나라는 겉으로만 번지를 할 뿐 속으로는 병들어 썩어가고 있었어. 이성계 할아버지는 이런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매일 밤낮으로 고민하셨지. 그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가득했어. 그는 더 이상 고려라는 낡은 틀 안에서는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 할아버지에게 아주 중요한,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생겼어. 고려의 우왕이라는 왕이 명나라라는 아주 큰 나라와 전쟁을 하라고 명령한 거야. 명나라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였고 지금 싸우면 고려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했어. 백성들은 전쟁터로 끌려가 죽고 남은 가족들은 굶주림에 허덕일 것이라는 걸 이성계 할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이성계 할아버지는 왕에게 이렇게 간곡히 아뢰었단다. 전하, 지금은 명나라와 전쟁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장마철이라 활과 화살은 젖어버리고 군량미를 운반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명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나라이며 지금 전쟁을 하면 백성들의 고통만 더욱 커질 것입니다. 라며 전쟁에 반대했어. 하지만 왕은 이성계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전쟁을 강요했어. 이성계 할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의 목숨을 지킬 것인가? 결국 그는 백성들을 생각해서 아주 큰 결단을 내렸어. 요동으로 향하던 군사들의 방향을 위화도라는 섬에서 돌려 다시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왔어. 이것을 우리는 위화도 회군이라고 부르는데 고려의 역사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단다. 마치 우리가 친구와 싸울 뻔했을 때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서 싸움을 멈추고 현명하게 화해하는 것처럼 이성계 할아버지는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큰 결정을 내린 거야. 이 위화도 회군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담긴 역사적인 사건이었어. 위화도 회군 후에 이성계 할아버지는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했어. 고려를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었지. 그는 먼저 자기 이익만 챙기던 나쁜 신하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펼쳤어. 예를 들어 탐관 오리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농민들에게 다시 나누어주고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던 세금을 줄여주어 삶의 부담을 덜어주었어. 또 잘못된 법들을 고쳐서 모든 백성들이 신분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단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의 공정함을 강조했지. 이성계 할아버지의 이런 노력 덕분에 백성들의 삶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 굶주리던 배를 채울 수 있게 되었고 억울하게 당하던 일도 줄어들었지. 백성들은 이성계 할아버지를 더욱더 믿고 따랐고 이성계 장군님이야말로 진정한 백성의 영웅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다. 라고 외쳤어. 그의 개혁은 고려를 새롭게 하려는 뜨거운 열정의 표현이었단다. 하지만 고려라는 나라는 이미 너무 낡고 병들어 있었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지. 많은 사람들이 이성계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 고려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이성계 할아버지가 직접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였지. 수많은 백성들과 뜻을 같이 하는 신하들이 밤낮으로 그에게 새 왕조를 열 것을 청했어. 처음에는 이성계 할아버지도 망설였어. 왕이 된다는 것은 아주 무겁고 책임감 있는 자리였으니까.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였거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고민과 번뇌에 잠겼어. 내가 과연 이 거대한 짐을 짊어질 자격이 있을까?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정말 백성들에게 더 좋은 일일까? 하지만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과 더 이상 고려로는 희망이 없다는 현실,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성계 할아버지는 결국 왕이 되기로 결심했어.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가득했단다. 그리고 마침내 1392년 이성계 할아버지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어.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조선이야. 정말 멋지고 역사적인 순간이지? 조선의 건국은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발걸음이었어. 이성계 할아버지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어. 예전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는데 이성계 할아버지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어.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기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며 가장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단다. 직관들을 불러 땅의 기운을 살피고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명당을 찾았어. 그리고 마침내 지금의 서울인 한양을 새로운 수도로 정했어.
한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의 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좋았고, 한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어서 물건을 나르고 배를 띄우기도 편리했어. 또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에도 좋은 곳이었지. 이성계 할아버지는 한양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궐인 경복궁도 짓고 새로운 성곽도 튼튼하게 쌓아서 수도를 방어했어. 이렇게 새로운 수도 한양이 만들어지면서 조선은 더욱 튼튼하고 안정적인 나라가 되어갔단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학년이 되면 새 책상과 새 학용품으로 깔끔하고 멋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처럼 말이야. 한양은 조선의 새로운 심장이 되었고, 이곳에서 500년이 넘는 조선의 역사가 시작되었어. 조선을 세운 이성계 할아버지의 진짜 이름은 이성계였어. 하지만 왕이 되신 후에는 태조라고 불리게 되었단다. 태조라는 이름은 나라를 처음 세운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라는 뜻이야.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는 왕이 되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 그는 백성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지.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어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복지 정책들을 많이 만들었어. 또한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힘썼단다. 새로운 농사 기술을 보급하고 저수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농사에 필요한 도구를 나누어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고 애썼지.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의 가장 크고 간절한 바람이었거든. 그의 통치 철학은 오로지 애민 정신,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왔어. 그는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단다.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는 유교라는 학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 유교는 옛날 중국의 공자님이라는 분이 가르친 사상인데,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도리와 백성들이 서로 지켜야 할 예절을 가르치는 학문이었단다. 태조 할아버지는 유교를 통해서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자매끼리 우애 있게 지내며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랐어. 그래서 유교를 널리 알리고 유교를 공부하는 학교도 많이 세웠단다. 대표적으로 성균관이라는 최고 교육기관을 정비하고 지방 곳곳에 향교를 세워 백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어. 그는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을 키우고자 했어. 유교의 가르침을 통해 백성들의 도덕성을 높이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우며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예절을 익히는 것처럼 말이야.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는 유교를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 삼아 오랫동안 평화롭고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고자 했어.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에게는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어. 하지만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정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 마치 우리가 여러 가지 맛있는 과자 중에 딱 하나만 골라야 할 때처럼 말이야. 아들들은 서로 왕이 되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도 일어났단다. 이것을 우리는 왕자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싸우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마치 형제자매끼리 장난감 하나 때문에 싸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이었을 거야. 결국 태조 할아버지는 몇 번의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어.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지.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더욱 튼튼하고 안정적인 나라로 자리 잡기 위한 성장통과 같은 것이었단다. 이 아픔을 겪고 나서야 조선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고 왕권이 안정될 수 있었어.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는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분이야. 그는 어린 시절부터 용감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도 늘 자신의 안위보다는 백성들의 행복과 나라의 안정을 먼저 생각했지. 그의 지극한 백성 사랑과 뛰어난 리더십 덕분에 고려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울 수 있었어. 조선은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의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졌고 그의 뜻을 이어받아 무려 500년이 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멋진 나라가 될 수 있었단다.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지?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한 나라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야. 이성계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줘. 첫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도와야 한다는 것.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둘째, 어떤 일을 하든지 미리 계획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 생각 없는 행동보다는 현명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줘. 셋째,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봉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줘. 이런 멋진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의 정신을 우리 친구들도 꼭 마음속 깊이 새겨주길 바라. 우리도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처럼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을 돕고 학교와 집에서 바른 생활을 하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사는 세상도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의 정신처럼 서로 돕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지?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자. 안녕.